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꿈꾸는 측방입니다. 여러분, 1월 31일 개봉한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영화 원카 다들 보셨나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 영화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 책을 봤던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때 찰리와 초콜릿 공장, 내 이름은 삐삐 롱스타킹, 마틸다와 같은 마법 같은 소설책들을 많이 보곤 했어요. 그때 추억이 생각나 오늘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책을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소설 원카,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리고 후속작이라 할 수 있는 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까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책은 시공 주니어의 허가하에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감사드리고요. 출판사 측에서 허가해준 만큼의 내용만 읽고 리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부분은 찰리가 골든 티켓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내용을 읽고 간략한 줄거리와 개인적인 사견을 붙여보겠습니다. 9장 조 할아버지 모험을 하다. 다음날 학교에서 돌아온 찰리는 곧장 할아버지네 방으로 갔다. 깨어있는 사람은 조 할아버지 뿐이었다. 쉿. 찰리를 본 조 할아버지는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찰리는 발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가 침대 옆에 섰다. 할아버지는 찰리에게 씩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한 손을 베개 밑으로 쑥 집어넣고 더듬기 시작했다. 손을 다시 빼내자 낡은 가죽 지갑이 빠져나왔다. 할아버지는 이불 밑에서 지갑을 열더니 거꾸로 들고 톡톡 털었다. 6펜스짜리 은화 한 립이 떨어졌다. 할아버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속삭였다. 이 할애비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란다. 다른 식구들은 모를 거야. 이제 모험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어떠냐? 응? 대신 너가 날 도와주어야겠다. 찰리도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 정말 모험을 하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는 흥분한 나머지 침까지 튀겨가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나도 황금빛 초대장을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다. 자, 이 돈을 가지고 제일 가까운 가게로 달려가서 맨 처음 보이는 원카의 초콜릿을 하나 사가지고 오너라. 은화를 받아든 찰리는 황급히 방을 빠져나갔다. 5분쯤 지나서 찰리가 돌아왔다. 샀니? 목소리는 죽였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카의 깜짝 땅콩 크런치바를 내밀었다. 허리를 바짝 세우고 앉은 할아버지는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자, 이리 바싹 붙어 앉으렴. 같이 뜯어보자. 준비됐지? 네, 준비됐어요. 좋아. 너가 먼저 살짝 벗겨보렴. 아니, 할아버지가 돈을 내셨으니까 할아버지가 뜯으세요. 포장지를 만지작거리는 할아버지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너도 알지? 사실 우리가 그 초대장을 발견할 거라는 희망을 갖는 건 무리다. 네, 알아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키득키득 웃으며 초조한 마음을 달랬다. 이제 벗겨보실래요, 할아버지? 알았다. 어느 쪽부터 뜯어야 할 것 같니? 저쪽이요. 조금만 벗겨보세요. 거의 보일 듯 말 듯 하게요. 이렇게? 네, 이제 조금 더 벗겨보세요. 너가 마저 해라. 난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직접 하셔야죠. 알았다, 알았어. 자, 뜯는다. 조 할아버지는 부 초콜릿 포장을 뜯었다. 조 할아버지와 찰리는 포장지 속을 들여다보았다.
납작한 초콜릿뿐이었다. 다른 것은 없었다. 문득 이 모든 일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조 할아버지와 찰리는 깔깔거리며 한바탕 웃었다. 웃음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깬 조세핀 할머니가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조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요. 잠이나 다시 자구려. 10장. 굶주림을 겪기 시작하는 찰린의 가족. 그 다음 2주일은 눈이 내리면서부터 혹독한 추위가 내리몰아쳤다. 어느 날 아침 찰리가 학교에 가려고 옷을 입는 사이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가에 서 있던 찰리는 얼어붙을 듯한 잿빛 하늘에서 주먹만한 한방눈이 송이송이 날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저녁 무렵에는 찰린의 작은 판잣집 주위로 120cm나 되게 눈이 쌓였다. 아빠는 현관에서 도로까지 길을 내기 위해 수북이 쌓인 눈을 삽으로 퍼서 치워야 했다. 눈이 내리고부터는 얼음같이 차가운 강풍이 그칠 줄 모르고 불어닥쳤다.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얼음 같았다. 현관문을 나서면 모질고 매서운 바람이 찰리의 뺨을 칼로 애는 듯 했다. 칼날 같은 바람은 창틀과 문틈으로 싸늘한 소리를 내며 집 안으로 몰아쳐 들어왔다. 바람을 피할 만한 곳은 없었다. 내 노인은 침대에 한 대 붙어 누워 어떻게든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 황금빛 초대장에 대한 식구들의 열기는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어떻게 하면 추위를 이겨낼까? 어떻게 하면 끼니를 해결할까? 이 2가지 중대한 문제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이상하게 식욕이 왕성해진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고깃국이나 따끈따끈한 사과 파이같이 추위도 이기고 맛도 좋은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 원하는 걸 거의 다 먹을 수 있는 우리는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찰린의 가족은 그렇지 못했다. 찰리는 어쩔 줄을 모르게 심한 허기를 느꼈다. 생일날 받은 초콜릿과 조 할아버지가 사준 초콜릿은 조금씩 아껴 먹었는데 바닥이 난 지 오래였고 하루 3끼를 멀건 양배추죽으로 때웠다. 어느 날 아침부턴가 양배추죽은 점점 더 묽어졌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빠가 일하던 치약 공장이 갑자기 망해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아빠는 다른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단돈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는 길은 거리에서 눈을 치우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벌어서는 7 식구가 먹을 양식의 4분의 1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집안 형편은 더욱더 말이 아니어서 아침은 겨우 빵 한 조각이 전부였고 점심도 삶은 감자 반 개가 고작일 때가 많았다. 찰리는 날마다 힘겹게 눈길을 걸어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어김없이 원카 씨의 공장을 지나쳤다. 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장 앞에 멈추어 서서 작은 코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는 달콤한 초콜릿 향기를 흠씬 들이마셨다. 어떤 날은 몇 분이고 꼼짝 않고 서서 마치 초콜릿 냄새로 허기를 채우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어느 몹시 추운 날 아침, 조 할아버지는 담요 위로 고개만 빠끔히 내밀고 말했다. 저 아이만은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우리야 늙은이들이니 신경 쓸 게 뭐 있나. 하지만 찰리는 한창 자라는 아이잖아. 애가 얼마나 야유였는지
해골같이 변했다고. 조세핀 할머니도 찰리가 가엾어서 혼잣말처럼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요. 우리 목은 절대 받지도 않으니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 애미가 빵을 찰리 접시에 슬쩍 밀어주었지만 손도 대지 않더라고요. 결국 애미가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조지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다. 정말 착한 아이야. 그래서 더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모진 추위는 계속되었다. 찰리는 날마다 조금씩 야위어갔다. 얼굴은 무서울 정도로 청백하고 볼은 움푹 패어버렸다. 뼈와 가죽만 남았다 할 만큼 말라서 이러다간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역경에 처한 아이들은 가끔 놀라운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가 있다. 찰리가 그런 경우였다. 찰리는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되도록 기운이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아침에는 10분 일찍 집을 나섰다. 뛰어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쉬는 시간에는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거나 눈 위에서 나뒹굴며 노는 동안 찰리는 혼자 조용히 교실에 남아 있었다. 무엇을 하든 몸이 지치지 않게 서두르는 법 없이 항상 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그날따라 유난히 허기가 심했다. 바람을 피하려고 얼굴을 잔뜩 수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찰리에게 문득 은빛 나는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눈 쌓인 도랑에 떨어져 있었다. 찰리는 도랑으로 한두 발짝 내려가서 몸을 구부리고 자세히 살폈다. 반쯤 눈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찰리는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 50펜스짜리 은화였다. 찰리는 재빨리 주워서 살펴보았다. 방금 지나간 사람이 떨어뜨렸나? 그건 아닌 듯 싶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걸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대여섯 사람이 코트깃에 얼굴을 파묻고 저벅저벅 바쁘게 소리를 내며 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돈을 찾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랑에 쭈그리고 앉은 어린아이를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면 찰리의 차지가 될까? 이 50펜스짜리 은화가? 가져도 될까? 찰리는 조심스레 눈을 헤치고 동전을 파냈다. 더럽고 물에 젖긴 했지만 말짱했다. 50펜스짜리 은화라. 찰리는 떨리는 손으로 은화를 꼭 거머쥐고는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찰리 머릿속에 스치는 건 단 한 가지였다. 그건 먹을 것이었다. 찰리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바로 옆에 있는 가게로 향했다. 10발자국도 되지 않았다. 시문에서부터 문구, 사탕, 담배까지 온갖 종류의 물건을 파는 구멍가게였다. 어떻게 할까? 찰리는 혼자 중얼거렸다.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만 사서 남김없이 다 먹어야지. 그리고 거스름 돈은 엄마한테 드려야지. 11장 기적이 일어나다. 가게에 들어선 찰리는 축축한 50펜스짜리 은화를 계산대에 놓으며 말했다. 놀라운 맛, 입안의 기쁨, 원카의 퍼즈멜로 하나 주세요. 찰리는 생일날 맛있게 먹었던 초콜릿이 생각났다.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주인은 무척 살이 찐 아저씨였다. 입술도 두꺼웠고 두 뺨에도 살이 통통 쪄 있었다. 또 목은 얼마나 굵은지 살이 칼라 위로 붉어져 나와서 마치 튜브를 끼고 있는 듯했다. 주인 아저씨는 뒤편에 있던 초콜릿을 꺼내서 찰리에게 건네주었다. 찰리는
재빨리 포장을 뜯어 한 입 덥석 깨물어 먹었다. 다시 한 입을 더 깨물었다. 또 한 입. 아, 이렇게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니. 찰리가 허겁지겁 먹는 것을 보고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초콜릿이 정말 먹고 싶었구나. 초콜릿이 입에 한가득 들어있던 찰리는 고개만 끄덕였다. 주인 아저씨가 거스름돈을 계산대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천천히 먹거라. 씹지도 않고 그렇게 삼키다 배탈 날라. 찰리는 걸신 들린 듯 초콜릿을 먹어치웠다. 30초도 못 되어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초콜릿 한 개가 목구멍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하도 급히 삼켜 숨이 찰 지경이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찰리는 거스름돈을 집어들려고 손을 내밀다가 그대로 멈추었다. 계산대에 놓여있는 은화가 눈앞에서 반짝거렸다. 5페니 동전들이다. 모두 9개나 되었다. 9개 중에 하나를 더 써도 괜찮지 않을까? 찰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초콜릿 하나만 더 주세요. 아까와 똑같은 걸로요. 뚱뚱보 주인이 대답했다. 그러렴. 그러더니 놀라운 맛, 입안의 기쁨, 원카의 퍼지멜로를 하나 더 꺼내서는 계산대 위에 놓았다. 찰리는 초콜릿을 집어들고는 포장을 찢었다. 그런데 포장지 밑에 금빛이. 찰리는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뚱뚱보 주인이 공중으로 펄쩍 뛰어오르면서 소리를 질렀다. 초대장이다. 네가 황금빛 초대장을 찾았구나. 그 마지막 초대장을 찾았어. 여기들 봐요. 믿어져요? 이 아이가 하나 남은 이 원카의 초대장을 찾았다니까요. 여기요. 이 아이 손에 들려있잖아요. 가게 주인은 당장이라도 발작을 일으켜 쓰러질 것만 같았다. 뚱뚱보 주인은 계속 소리쳤다. 내 가게에서요. 이 아이가 바로 이 보잘것없는 내 가게에서 초대장을 찾았다고요. 누가 가서 신문사 사람들 좀 불러봐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조심해라 얘야. 포장을 벗기다 찢어지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냐. 순식간에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찰리를 에워쌌다. 거리를 오가던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모두들 초대장과 초대장을 발견한 아이를 보고 싶어 안달이었다. 어디에 있습니까? 높이 쳐들어봐요. 우리도 좀 봅시다. 저기 있다. 저기 아이가 손에 들고 있다고. 저기 봐요. 금색으로 반짝거리지 않소? 우락부락한 남자아이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툴툴거렸다. 쟨 어떻게 찾았대요? 좀 가르쳐주라고 해요. 나도 몇 주일 동안 초콜릿만 샀는데. 또 다른 아이는 부럽다는 듯 말했다. 공짜로 선물도 받잖아요. 평생 먹을 초콜릿과 사탕을 받게 되다니. 어떤 여자아이는 깔깔 웃어대며 말했다. 쟤한테는 꼭 필요하겠네요. 봐요. 마른 새우가 따로 없네. 찰리는 가만히 서 있었다. 초대장을 꺼내지도 않았다. 찰리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왁자질 걸 떠드는 동안에도 초콜릿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지러웠다. 마치 풍선을 타고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발은 땅에 닿아 있는지 어쩐지도 느낌이 없었다. 목구멍 깊숙이 어디에선가 쿵쾅쿵쾅 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누군가가 가만히 찰리의 어깨에 손을 얹는 게 느껴졌다. 키가 큰 남자가 찰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얘야, 내가 그 초대장을 사마. 50파운드를 주지. 어때? 응? 새 자전거도 사줄게. 좋지? 그러자 역시 가까이 있던 한 여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있잖니, 나라면 말이다. 200파운드도 줄 수 있는데 그거 나한테 200파운드에 팔지 않을래? 뚱뚱보 가게 주인은 모여든 사람들을 밀쳐내며 찰리의 팔을 꼭 잡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그만들 해요. 이 아이를 내버려 두라고요. 저리 비켜요. 아이가 나갈 수 있게 비켜 서세요. 가게 주인은 찰리를 문까지 데려다 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무에게도 이 초대장을 줘서는 안 된다. 잃어버릴라. 어서 집으로 가거라.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도 쉬지 말고 뛰어라. 알겠니? 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뚱뚱부 아저씨는 잠시 숨을 돌리더니 미소 띤 얼굴로 찰리를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느낌이긴 하다만 어쩐지 너에겐 이런 행운이 필요할 것 같구나. 너에게 초대장이 돌아가서 나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행운을 빈다 얘야. 고맙습니다. 찰리는 인사를 하고 눈속을 헤치며 싱싱 달려갔다. 윌리 원카의 공장 앞을 날듯이 뛰어 지나칠 때는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듯 소리쳤다. 나중에 봐요. 곧 만나자고요. 5분 후 찰리는 집에 도착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허가받은 낭독 분량입니다. 이후부터는 책의 줄거리와 개인적인 리뷰를 넣을 예정입니다.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시공주니어 출판사의 책을 구매하시거나 밀리의 소재에서 오디오북을 통해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계자를 구하던 윌리 원카가 5명의 아이들을 공장 견학 겸 후계자 양성을 위해 초대하고 결국 찰리가 초콜릿 공장의 주인이 됩니다. 책에서는 찰리와 조 할아버지, 원카가 찰리의 남은 가족을 모시고 공장으로 들어가지만 영화에서는 초콜릿 공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원카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오랜 시간 연을 끊었던 치과의사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결말 부분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게 권장하는 아동용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잔인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글룹이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는 부분은 초콜릿 강에서 익사하는 느낌을 주고 마이크 TV가 전송되는 장면은 반으로 쪼개지는 처형 느낌이 나곤 합니다. 이 모든 게 어른의 눈으로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칠죄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가톨릭 정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개념은 7가지의 죄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가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호문클루스, 데드라이징 3의 사이코패스, 디아블로 시리즈, 디지몬, 마법천자문, 메이플 스토리 중 7개의 옥석 컨텐츠, 원피스 7무애들이 전부 7죄옥을 모티프로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규정하고 이 죄들이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큰 영향을 미쳐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까지 전해지고 지금 읽고 있는 이 책까지 전해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아이들은 이 죄악들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 탈락한 아우구스투스 글룹은 탐욕, 즉 라틴어 굴라를 의미합니다. 이 라틴어 굴라가 식도라는 뜻,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글룹이라는 영단어는 액체가 넘어가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때마침 초콜릿에 대한 탐욕을 참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외에도 바이올렛 뷰리가드와 마이크 TV는 자신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껌과 텔레비전 앞에서 자만심을 보여주다가 색이 바뀌고 TV로 전송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7죄악 중 하나인 교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결국
4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최종적으로 찰리가 공장의 주인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이 찰리에게서 티켓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른들로부터 찰리를 지켜주는 사탕가게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20파운드, 200파운드 같이 어린아이에게 큰 돈을 줘서 그 기회를 빼앗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그 동심을 지켜주는 어른도 있는 법이죠. 책을 읽으면서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찰리와 초콜릿 공장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원카를 보면서 감명받아 급하게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1984의 나머지 부분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